오늘은 국내 전기차 그리고 국내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국내 반도체 주식이 전 세계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수를 봤을 때 국내 반도체가 아니고 국내 2차 전지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었던 그 수치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관련돼서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국내 배터리도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국내 반도체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 2차 전지는 글쎄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대해서 찬찬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지수 중에서 코스피가 일단 놀랍게도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4.68% 오르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강보합이고요. 항생지수가 마이너스 3%, 유로스탁스가 플러스 2.37%, 니케이 지수는 마이너스 1.1%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어요. 코스피 중에서 어느 산업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냐?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어요. 독보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플러스 14%인데 그 뒤를 잇는 곳이 2차 전지거든요. 2차 전지도 플러스 8.42%입니다. 배터리도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대표적인 ETF죠.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 같은 경우가 올해 그래도 좀 8% 오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0%예요.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요런 장점은 있기는 해요. 근데 절대적으로 보면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PER, PBR 배수를 보면 그렇게까지 주가가 싼 거는 아니에요. 반도체는 확실히 좀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2차전지는 아직까지 좀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멀티플로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진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2차전지 관련돼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과거에 2차전지 관련돼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2차전지 탑10 인버스를 투자하고 있는데, 아니 매국노도 아니고 왜 인버스를 투자하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결국에는 지금 승자죠. 인버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34,575원입니다. 근데 과거에 27,570원, 그때도 저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뭐 에코프로랑 LG에너지솔루션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25,310원 요때일 때도 저는 아직까지 배터리를 안 좋게 보고 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올라도 욕을 먹고 주가가 떨어져도 욕을 먹고, 그리고 과거에도 이거는 2차전지 인버스가 나오기 전에 그때는 코스닥 인버스 전체를 매도했었어요. 코스닥 전체를. 2차전지 인버스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코스닥 인버스를 매수했었던 거고, 그리고 7개월 전에도 저는 아직까지 배터리 숏을 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쯤은 좀 악플이 사라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주가가 진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팔고 나갈 사람들은 많이 팔고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인버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주가 지수가 코덱스 2차전지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겠죠. 최근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였고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측치, 추정치 대비해서 훨씬 더 어닝 쇼크가 나왔었고요.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마이너스 2,25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컨센서스 대비 당연히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었고요. 컨센서스가 어떻게 됐었냐,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볼게요. 2차전지, AMPC, 미국 보조금이죠. 보조금으로 한 3,200억 원 정도를 벌었고요. 3,200억 원 정도를 벌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보조금이랑 합계했을 때는 마이너스 2천억 원입니다. 보조금 합계해서 마이너스 2천억 원이라는 거는 2차전지에 순수하게만 봤을 때는 굉장히 사업이 안 좋았었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었겠죠. 마이너스 5,200억 원이었습니다. 보조금이랑 합계해서 마이너스 2천억 원이었던 거지, 만약에 보조금을 제외했을 때는 훨씬 더 이익이 안 좋았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이마저도 어닝 쇼크가 나왔었죠. 이마저도 예측이랑 빗나갔습니다. 훨씬 더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었고, 연간으로 추정치를 봤을 때는 올해랑 내년이랑 내후년은 훨씬 더 지금보다 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마저도 저는 어닝 쇼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뒤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 최근 1년간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랑 그리고 최근에 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시고 계시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그 ATF랑 비교했을 때는 국내 2차전지 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죽을 썼습니다. 마이너스 42%. 이거는 완전히 죽 쓴 거를 넘어섰죠. 작년도에 나스닥이 플러스 30%였는데 국내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박탈감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플러스 18%였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종목 단으로 보면 BRD는 최근 5년간 플러스 467%입니다. CATL은 플러스 290%예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모가 하단을 밑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죠. 물론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도 그래도 플러스이긴 한데 그래도 완전 저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잘 없겠죠. 완전 저점에서 잡은 사람들이 이미 고점에서 팔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팔고 나가거나 이렇게 했을 테지. 지금은 오히려 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데 안 팔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2차 전지가 왜 안 좋게 생각하는지 요거 그냥 길게 말씀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중국 전기차 브랜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 전기차 이거는 뭐 유럽이랑 우리나라 전기차 브랜드를 합친 게 아니에요. 미국도 다 빠져 있습니다. 오직 중국 전기차 브랜드만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곳 뭐 많으세요? 뭐 물론 아시는 건 많으시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만큼 전기차 브랜드가 많다, 전기차 플레이어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장이 그만큼 양분화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중국 전기차 시장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전기차 브랜드만 이렇게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공급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전기차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요 한정된 파일을 계속해서 나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기서 한번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놀랐던 거는 샤오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불과 몇 달도 안 됐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전기차를 출시했고 반년 만에 토요타를 추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샤오미마저 전기차를 만들고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가지고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당연히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배터리 산업은 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해야 성장을 하는데 근데 막상 중국 전기차만 성장을 하고 중국 전기차 브랜드만 높아지면 당연히 중국 전기차, 중국 배터리, 중국 양극재, 중국 음극재 시장만 성장을 하는 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뿐만이 아니라 폭스콘도 중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배터리뿐만이 아니에요. 전기차 공장도 짓고 있고 전기차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전기차 시장으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 국내 쪽으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2차전지 공급망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마이닝, 채굴단, 그리고 머티리얼 프로세싱, 소재 처리단, 그리고 셀 컴포넌트, 셀 그 안에 있는 부품단, 그리고 배터리셀,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중국 의존도를 보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보면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국가가 이렇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마저도 중국에 대한 지분이 굉장히 크거나 중국이 이미 광산 투자를 많이 했거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라파이트, 흑연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같은 경우가 한 8,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세싱이랑 컴포넌트는 뭐 당연하고요.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 프로덕션, 전기차 생산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 전기차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의존도가 너무나 크다.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보조금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는데 보조금이 중국만큼 이렇게 줄 수가 없죠. 과거에 뭐 디스플레이 산업 망한 거 그리고 폴리실리콘 망한 거, 태양광 망한 거 이런 거 다들 보면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다들 잘하려고 했어요. 근데 보조금이 중국한테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한테 완전 밀린 거고요. 지금 배터리도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세 번째 요소로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 국내 2차전지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습니다. 주가는 당연히 떨어졌죠. 주가는 떨어졌는데 밸류에이션은 너무나 높아요. 비아디 지금 PER 보시면 한 2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캡 보면 요거 위안화 기준이에요. 보면 한 7,400억 원, 7,400억 위안 정도인데 지금 위안 환율 같은 경우가 200원 정도가 나오니까 곱하기 200원 하면 한 140억 원, 14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 지금 비아디보다 당연히 시가총액 낮습니다. 시가총액만 낮은 게 아니고 PER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배당도 한 1.16% 정도 주고 있어요. 그리고 CATL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200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리고 PER만 보더라도 한 16배 정도 됩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 얼마냐? 시가총액은 81조로 거의 한 비아디랑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근데 비아디보다 훨씬 더 작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비아디보다도 훨씬 더 거의 한 반토막 수준으로 시가총액은 작은데 PER은 거의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PER은 지금 축정 불가해요. 왜냐면 적자가 생겼기 때문에 PER은 나오지 못하고 그나마 앞으로 포워드 PER 기준으로 81배인데 요거도 훨씬 더 높죠. 만약에 LG에너지솔루션이 비아디의 PER을 받는다라 그러면 여기서 4분의 1 토막이 돼야 되죠. 그러면 20조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해요. 중국 업체들이 지금 PER이 낮은 게 아니고 국내 업체들이 PER이 너무나 높다. 왜냐면 중국 업체들의 PER은 원래 낮습니다. 보면 알리바바가 한 8.5배 PER 나오고 있고, 핀도어더가 한 7.3배 나오고 있습니다. 넷이즈가 한 12배 나오고 있고, 트립닷컴이 한 16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두가 한 7배 나오고 있고, 징동닷컴이 한 7.69배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중국 업체들의 멀티플은 낮아요. 낮아서 얘네들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81배는 이거는 너무나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 27.7배입니다. 애플 28.69배예요. 아마존 35배입니다. 테슬라는 그나마 높아요. 테슬라는 근데 뭐 스페이스 X 요런 기대감도 있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 정도의 멀티플은 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뭐 브로드컴 29배, 엔비디아 30배, 구글 21배, 메타 24배인데 도대체 LG에너지솔루션은 81배. 그쵸? LG에너지솔루션 CEO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같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멀티플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다른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지금 중국 전기차 가격 자체가 너무나 싸요. 모닝보다 더 싼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000만 원대 차량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중국 전기차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거를 출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치킨 게임을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업체들은 보조금도 그렇게 많이 안 주는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죠. 그나마 현대차, 기아는 그나마 좀 잘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배터리 2차전지 시장은 요걸 견딜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좀 어렵죠. 그나마 아까 보셨다시피 AMPC 보조금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요 정도 버티고 있는 거지. 지금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보조금을 철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과연 요걸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보조금이 완전히 철폐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도, 근데 이게 유지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아디가 워낙 저렴한 전기차를 끌고 오다 보니까 테슬라마저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요 데이터는 지금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포함해서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면 비아디는 테슬라를 이미 2배가량 앞서고 있고요. 그래서 비아디랑 테슬라의 매출이 최근 들어서는 거의 붙었습니다. 테슬라가 원래 더 높았는데 비아디가 맹추격하고 있어서 올해는 작년도 기준으로 이건 컨센서스이긴 한데 제쳤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5년도 올해부터는 훨씬 더 비아디가 앞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인데 이거를 제외하고 순수 전기차만 보더라도 중국 비아디는 작년 판매량 사상 첫 4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순수 전기차만 했을 때는 테슬라가 전망치가 181만 대인데 이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이에요. 비아디의 순수 전기차가 176만 대이기 때문에 거의 붙었죠. 요것만 보더라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빼고 순수 전기차만 보더라도 비아디의 성장성이 너무나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 2위 폭스바겐마저 독일 공장을 폐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87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세계 공장을 폐쇄하고 있고 대규모 감원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저 중국이 굉장히 막강하구나라는 부분을 여기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BMW, 포르쉐마저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고, 포르쉐가 굉장히 명품 차잖아요. 근데 이 명품 차마저 가격을 파격적으로 할인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다 또한 태국 공장을 두 곳 중에서 한 곳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이유는 중국 전기차에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게 대표적인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정책적으로도 안 받쳐줘요. 바이든이면 그나마 그래도 좀 희망을 걸 수 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취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IRA 폐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좀 안 좋겠죠. 아무래도 바이든보다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 또한 전기차를 만드는 양반인데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리튬 추출, 음극재 가공 기술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돼서 국내 배터리 업체가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앞서 보셨다시피 안 좋은 뉴스가 너무나 많아요. 전기차 가격은 빠지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은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 브랜드는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재에 악재가 쌓여서 안 좋은 부분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전기차 지원 폐지를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안 좋은 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전기차 월별 판매 추이가 보면 쫙 올라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성장하는 곳이 중국입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수혜를 전혀 못 받죠. 중국 전기차 월별 판매 추이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중국 양극재 업체, 중국 음극재 업체, 비아디, 그리고 CATL 얘네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안 좋은 거 당연히 아시고 계시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또 중국의 비아디가 렌터카로 우회해서 들어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최근에 자동차가 좀 렌터카를 몰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렌터카가 생각보다 비싸요. 렌터카로 소나타, 그러니까 그랜저가 아니더라도 소나타 정도를 끌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8, 9만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아디가 렌터카 시장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소나타 8만 원인데 비아디 렌터카가 하루에 4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저는 어차피 내 차도 아닌데 렌터카인데 비아디를 끌 것 같거든요. 단기간에 렌터카 끄는 거는 중국 비아디나 다른 지리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로 진출하는 중국 전기차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렌터카를 몇 번 몰다 보면 택시나 아니면 버스 쪽에서는 당연히 중국 전기차를 채택하는 확률은 좀 높아질 것 같고, 일반 대중들도 이거는 잘 모르겠긴 한데 나중에 추세적으로는 조금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만큼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건 참고 삼아 보세요. 이건 다들 아시죠? 글로벌 LFP 배터리 침투율은 높아지는데 미국은 당연히 떨어져요. 그리고 중국 LFP 배터리 침투율이 이미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용 리튬이온 전지 수출액 추이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수출 단가도 좀 안 좋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ESS용 같은 경우가 그나마 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마저도 그렇게까지 늘어나는 건 사실상 아니에요. 그리고 수출 단가 또한 뭐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리튬이랑 니켈이랑 코발트, 망간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반등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차전지 배터리가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랑 비슷하게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물론 좀 대득해 바운스 형식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